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셜팀 석박통합과정 전수현입니다. 저는 오늘 인바디드 AI 관련된 연구 중에서 최근에 공개되어 크게 관심 받고 있고 이제 흥미로운 논문 두 편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간단하게 알로하랑 이제 모바일 알로하이고요. 그다음에 알로하는 이제 로우 코스트 오픈 소스 하드웨어 시스템 for binomial teleoperation의 이제 약자로 이제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신 논문이 이제 알로하라는 로봇인 시스템인데 이제 처음에 제안된 것은 이제 Learning Fine Grained Bimanual Manipulation with Low Cost Hardware라는 그 RSX 2023년 4월에 출판된 이제 논문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 꽤나 정교한 작업들을 이제 무리 없이 텔레오퍼레이션 시스템을 통해 조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특징적으로 이제 먼 거리가 아닌 이제 바로 앞에서 조작을 한다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작업들이 있지만 뭐 체인 묶기 혹은 뭐 케이블 타입 묶기 그리고 또 뚜껑 열기 같은 이제 되게 고차원 태스크들을 이제 실험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탁구 같은 이제 좀 다이나믹 타스크에 대해서 좀 빠른 반응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논문은 모바일 알로하라는 논문이고 이제 논문 제목이 모바일 알로하이며 이제 알로하라는 이제 논문에서 이제 모바일 베이스를 수반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베이스가 수조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 넓은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뭐 엘리베이터 문 열기 혹은 뭐 와인 닦기 뭐 이런 작업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알로하 논문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논문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키 아이디어는 이제 양팔 매니플레이션의 이제 텔레 오퍼레이션 시스템에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을 적용시킨 것이고 컨트리뷰션으로는 크게 이제 로우 코스트 시스템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액션 청킹 및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노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은 실제 사용자가 텔레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습이며 이 시스템을 통해 케이블 타입 묶기, 뭐 정교한 조립 작업, 탁 붙이기 등 다양한 스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 예시들은 이제 학습에 사용되지는 않았으며 이제 학습에 사용된 플래시들은 이제 아래에 있는 뚜껑 열기, 뭐 배터리 삽입하기, 테이프 끊기 등 작업을 실제 학습에 사용한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논문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작업들은 이제 fine grained manipulation task라고 이제 쉽게 말해서 세밀하게 나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작업을 세밀한 이제 여러 개의 타스크들로 나누어서 이제 수행하는 작업들 말입니다. 그래서 아래 fine grained 작업의 예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작은 컵에 있는 뚜껑 열기 작업인데 이제 처음에는 왼쪽 팔로 컵을 잡고 그다음에 오른쪽 팔로 컵을 살짝 눕히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팔로 컵을 들어 올린 다음에 오른쪽 팔로 뚜껑을 열게 되는 이런 네 가지 단계의 테스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업들의 경우 이제 정교한 작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현존하는 이제 시스템은 굉장히 이제 비싸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판다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도 몇 천만 원이 이제 기본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매우 이제 비싼 상황이며 그다음에 또한 이제 센서를 추가하게 되면 이제 값이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이제 로코스트 로봇암이랑 이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가형 로봇암을 사용하고 이제 나머지 부품들은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하여서 통합 이제 2천만 원 정도의 2만 달러의 가격으로 시스템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판다암 하나의 가격과 동일한 수준의 이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저자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매뉴얼을 공개하였는데 매뉴얼에 따르면 매뉴얼과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초보자도 2시간 정도의 시간 안에 조립할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봇 하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환경 자체를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뭐 이 뚜껑 열기 작업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플라스틱 컵을 이제 모델링하는 것부터 이제 뚜껑의 어떤 다이나믹 특성이나 성질 등을 이제 모델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다음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제 논문에서는 비주얼 센싱을 통한 이제 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극복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사용하면 복잡한 모델링 없이 이제 비주얼 피드백만으로 이제 매니플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피드백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체가 정확한 위치에도 조금 떨어져 있거나 혹은 이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좀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전반적인 모델링보다 이제 좀 더 강건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크플로우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휴먼 익스퍼트에 의해 조작된 텔레 오퍼레이션을 통해 이제 전문가의 데이터를 모으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의 데이터는 이제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이터를 뜻합니다.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학습된 AI 모델을 로봇에 적용시켜 인바디드 AI 혹은 이제 AI 로봇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부터 월크플로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텔레오퍼레이션 시스템 구성과 AI 모델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컨트리뷰션인 알로하 텔레오퍼레이션 시스템입니다. 사용자가 리더 로봇, 앞에 있는 로봇을 조정하게 되면 리더 로봇의 조인트 포지션을 팔로우 로봇의 타겟 조인트 포지션을 설정하게 되고 이 값을 이제 PID 컨트롤러 추종하는 방식입니다. 총 4개의 로봇 암을 사용하였으며 특징적인 부분은 다이렉트 조인트 스페이스 매핑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리더 로봇과 팔로우 로봇의 자유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자가 주장하는 바로는 예를 들어 뭐 정교한 작업 중에 싱귤러리티 문제나 혹은 뭐 IK가 안 풀릴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조금 더 자유롭다라는 이제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용자가 리더 로봇을 조종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고 이제 작은 진동 같은 경우에 이제 알아서 스스로 댐핑되는 이제 장점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한 로봇이 리더 로봇으로 미도 X 6 자유도 암을 사용하였으면 팔로워 로봇으로는 바이퍼 X 6 자유도 암을 사용하였는데 바이퍼 X가 6,500달러, 미도 X가 3,900달러, 그리고 그리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3D 프린팅해서 사용했으며 카메라 4대를 사용하였습니다. 바이퍼엑스하고 위도엑스 다름이 있네. 네, 다른 로봇인데 이제 같은 회사에서 만든 로봇이고 자유도가 둘 다 육자유도고 보시면 알겠지만 좀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도 X가 조금 더 바이퍼 X보다 작은 모델로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 크기가 좀 더 작은. 그래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발로와 시스템을 통해 모은 데이터를 이제 학습시켜야 되는데 이제 저자는 이미테이션 러닝 모방 학습을 사용하였습니다. AI 종류는 학습 방법에 따라 나는 이제 뭐 지도 학습, 생성형 AI,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 등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학습 방법을 섞은 학습 방법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로봇에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있고 로봇에 사용되는 강학습 방법이 있는데 강학습 방법은 이제 쉽게 요약하면 이제 리워드를 최대한의 플래시를 학습한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폴리시는 이제 스테이트에 대해서 액션을 이제 만들어내는 함수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동작을 어떤 액션을 취할지 결정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프로젝트에서 강학습을 실제로 조금 써봤는데 이제 강학습의 단점으로는 이제 리워드 함수 자체를 이제 설정하는 것과 리워드 함수를 모델링하고 튜닝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뭐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이미테이션 원이라는 학습 방법이 이제 제시되었습니다. 모방 학습은 말 그대로 이제 전문가의 행동을 모방하는 플리시를 학습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강학습의 단점들을 조금 보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영상은 무조건 시뮬레이터에서 이미테이션 러닝으로 스몰 모델의 보행을 학습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방 학습 모델의 예시로는 이제 비헤이비어 클러닝, 인버스 RL, 대거 알고리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미테이션 러닝 방식으로 이제 비헤이비어 클러닝이 있으면 논문에서도 이 비헤이비어 클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비헤이비어 클러닝은 이제 전문가의 데이터를 슈퍼바이스 러닝하여 이제 학습하는 모델이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어, 자율주행 자동차 및 자동차 게임에서 이제 비헤이비어 클러닝을 통해 학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비헤이비어 클러닝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헤이비어 클러닝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인데 어, 이제 어떤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 제한점은 그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인데 이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어떤 문제이냐면 테스트 때 사용되는 데이터 분포가 실제 학습 때 사용되는 데이터 분포와 차이가 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AI 모델에서 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이제 중요한 문제이지만 비헤이비어 클로닝에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전문가의 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어떤 페일리어 케이스나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좀 더 이제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전문가의 데이터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바이어스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취약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문제 이제 왼쪽 그림과 같이 전문가의 주행 데이터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학습하게 되는 경우 전문가의 주행 데이터에는 이제 자동차가 벽에 부딪히거나 최적화된 경우에서 많이 벗어나는 데이터가 적거나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제 학습 템플릿이 전문가의 경우에서 조금 벗어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 이제 운이 좋아서 액션이 이제 다시 전문가의 경우로 돌아갈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액션이 이제 전문가의 경우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러한 이제 현상을 맞이하면 이제 액션이 이제 잘못 더 생성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이러한 에러를 이제 컴파운딩 에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컴파운딩 에러를 극복하기 위해 액션 청킹과 그리고 템포럴 앙상블이라는 이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액션 청킹은 저도 이제 처음 이제 공부하게 된 내용인데, 이제 컴파운딩 에러를 갖고, 이제 여러 개의 액션을 하나의 액션으로 묶어서 이제 유닛화 시켜서 그룹화하는 이제 이제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의 액션이 이제 타겟 조인트 포지션이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K개의 액션 청킹을 한다고 하면 K 곱하기 14만큼의 이제 조인트 액션을 묶어서 이제 생성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강학습 알고리즘에서 뭐 하나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의 액션만 이제 출력을 하였다면 액션 청킹을 하게 되면 하나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K개의 액션을 이제 생성하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라이브 액션 청킹만을 사용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 밑쪽 부분에 있는 것과 같이 되게 끊겨 있는 액션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로봇이 이제 절개한 모션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 타임스텝마다 액션 청크를 구한 다음 이 액션 청크들을 웨이티드 에버리지한 액션을 논문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 그림 아래 부분과 같이 이제 매 타임스텝에 대해서 액션 청크를 구하고 그 값들을 이제 평균해서 사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임 시퀀스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여기 K번? 네,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T는 0, T는 1, T는 4에 대해서 각각 이제 액션을 방지하게 되고 이 액션들은 이제 시퀀셜한 액션들입니다. 액션 시퀀스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뭔가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네. 네, 그래서 뒤에서도 이제 액션 시퀀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묶는 거를 이제 액션 점핑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제안한 이제 액션 청킹은 트랜스포머 모델을 합친 액션 청킹 위 트랜스포머라는 학습 모델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델의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고, 다음 모범 학습 모델이며 동시에 이제 생성형 모델입니다. 있는 ACT를 하나의 CBA 모델로 학습시키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학습 시에는 인코더와 디코더가 동시에 사용되면, 이제 추론 시에는 디코더만 사용되게 됩니다. 이제 특이한 점은 추론 시에 이제 Z 베리어블에다가 그냥 0이라는 값으로 이제 디터미니스틱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어떠한 액션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하자면 액션은 이제 리더 로봇의 타겟 조인트 포지션입니다. 그림에서는 이제 무지개 색으로
무지색 네모로 표현되고 있고, 옵서베이션에 이제 관측된 팔로우 로봇의 조인트 포지션과 4대의 카메라 이미지를 합친 것입니다. 그림에서는 이제 하늘색 네모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HT 모델은 이제 현재 옵서베이션을 바탕으로 미래 액션 시퀀스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액션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션 청킹에 의해 액션들이 컨티뉴스하게 생성되기 때문에 액션 시퀀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모델부터 설명드리면 인코더 모델은 총 그 4개의 트랜스퍼 어텐션 블럭이 쌓여있는 트랜스포머 인코더 하나를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엔코더의 입력 데이터로는 CLS 토큰과 조인트 옵서베이션 그리고 액션 시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코더의 출력은 레이턴트 벡터인 Z이고 논문에서는 그냥 스타일 베리어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Z는 데이터 종류에 따른 데이터들을 매핑해주는 그 어떤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컵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움직이고 싶을 때 이제 왼손으로 옮길 수도 있고 오른손으로 옮길 수도 있는데 같은 작업을 수행하지만 이제 조인트 스페이스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다른 작업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로 다른 데이터 분포들을 분류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LS는 뭐예요? CLS는 그 NLP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토큰으로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제 전체 인풋 시퀀스를 표현해주는 분류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큰은 그냥 어떻게 잘게 쪼갠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작업인지를 예를 들면 하는 건가? 네, 그래서 NLP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이 전체 어떤 책이 있을 때고 그 책에서 어, 어떤 표현, 어떤 분류를 사용하는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약간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는 근데 기분이잖아. 인풋이니까 누가 넣어주는 건가, 이거? 그냥 이제 랜더마이즈된 웨이티드 매트리스를 넣은 다음에 학습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CLS 토큰은 문장의 시작 이럴 때 쓰죠. 네, 맞습니다. 문장의 시작 맨 앞부분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문장으로 예시를 들면 CLS 넣고 이제 어떤 뭐 일련의 뭐 단어들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단어들을 포지션 임베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지션 임베딩은 이제 문장의 순서, 단어들이 이제 문장 안에 들어있는 순서들을 표현해주는 이제 방식입니다. 근데 러닝을 한다 그러면 저기 인풋으로 우리가 줘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액션이랑 조인트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CLS는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나. CLS는 그냥 처음에는 랜덤한 값들을 주고 이제 학습을 통해서 CLS 토큰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요? 음. 그 디코더 모델은 총 이제 4개의 카메라를 압축하는 네트워크와 트랜스포머 인코더 1개, 그리고 트랜스포머 디코더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코더의 입력으로는 Z와 오버베이션 데이터들을 받게 되고, 이를 이용해 액션 시퀀스들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HT 방법이 다른 방법에 의해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은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파란색 네모로 표시된 것은 이제 왼쪽 그 시뮬레이터 상에서 실험한 경우들만 이제 실험을 정리하였는데, 그래서 왼쪽이 이제 스크립트된 폴리시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휴먼 데모스트레이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 이렇게 총 2가지에 대해서 각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자세하게 조사를 하진 않았지만 첫 BC 컨브 MLP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간단한 비헤이비어 클로닝에다가 MLP를 섞은 방식이고 그다음에 BET 같은 경우에는 비헤이비어 클로닝에다가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T1은 이제 최근에 구글에서 이제 공개한 이제 모델로 랭귀지 모델이 들어가 있는 이제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아키텍처에다가 이제 액션 스페이스를 좀 디스크리타이즈해서 사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CT 같은 경우에 이제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이고 이제 다른 방법들에 비해 굉장히 이제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표는 실제 이제 ACT와 이제 가장 그 다음으로 성능이 좋은 BET를 실제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 실제 환경에서 실험을 한 데이터이고 BET보다도 이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글 2080 Ti GPU로 이제 5시간 정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출원 시간은 이제 0.02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크립트 퀄리티는 뭐예요? 스크립트 퀄리티는 그 사용자가 직접 그 명령으로 폴리시를 명령으로 이제 폴리시를 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네,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제 휴먼 데모스트레이션보다는 좀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이제 실험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제 실제 실험에서는 사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뮬레이터 상황에서만 비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모바일 알로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논문의 내용이 알로하 논문을 죄송한데 제어 중시가 어느 정도 50Hz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알로하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논문은 앞서 말씀드린 알로하 논문이랑 거의 유사하며 이제 프리프린트된 버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내용이 조금 더 이제 빈약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키 아이디어는 이제 알로하에 모바일 베이스를 달았다라는 점과 이제 알로하에서 모은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했더니 결과가 좋았다라는 아이디어가 있고, 그다음에 컨트리뷰션으로는 알로하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 또한 이제 저비용 홀바디 텔레 오퍼레이션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알로하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학습 성능을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아래는 이제 모바일 알로하를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모습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허리에 받쳐주는 부분이 있고, 이제 조작 방식은 거의 알로하 시스템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타스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주방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작업들을 위주로 이제 선정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동영상에서도 이제 뭐 주방 보조 로봇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모바일 베이스를 추가한 만큼 실생활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대부분의 연구들이 테이블탑 환경에서만 진행되었던 것에 비해 이제 모바일 알로하 시스템은 이제 모바일 베이스를 달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모바일 로봇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사용됐던 알로하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이제 모바일 매니플레이션 태스크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알로하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로하 시스템에 이제 트레이터라는 모바일 베이스를 추가한 형태로 디퍼런셜한 바퀴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며, 스펙은 이제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알로하 시스템과 다른 점은 이제 로봇 암들이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점과 다르게 이제 모바일 알로하에서는 이제 앞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아무래도 작업 환경이 이제 어떤 책상에 한정되었을 던 알로하와 다르게 모바일 알로하 같은 경우에는 로봇 앞쪽에 이제 작업 환경이 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 암의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다고? 비슷해 어, 보이는데? 원래는 이제 로봇 암들이 이렇게 안쪽을 향해 있었는데, 이제 모바일 알로하 같은 경우에 이제 앞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구나. 네,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의 총 사용 가격은 이제 알로하에서 조금 추가된 이제 32,000달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로봇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로봇의 데이터가 로봇의 하드웨어에 좀 플랫폼에 디펜던트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다른 로봇을 연구할 때 좀 문제점이 되고, 그래서 각각의 로봇에 대해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 좀 소모적이기 때문에 논문에서도 이제 기존에 만들어놨던 이제 데이터셋을 모바일 알로 데이터셋과 같이 사용해 모델의 성능을 형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태틱 데이터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알로하 시스템에서 모은 데이터이고, 이제 모바일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베이스 액션 자체를 이제 영어로 피딩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제 모바일 알로하 시스템에서 아까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이제 카메라 한 대가 없어졌습니다. 원래는 이제 알로하 시스템에서는 그 케이지 위에 카메라 한 대가 달려 있었는데, 모바일 알로하에서는 케이지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메라 세 대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알로하 데이터셋에서 카메라 한 대를 제거한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베이스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리니어 벨로시티와 이제 앵귤러 벨로시티를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모바일 로봇과 아까 질문 주셨던 대로 이제 모바일 로봇과 이제 로봇 팔의 제어주기가 다르게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이제 액션 청킹이라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이제 딜레이가 생기기 때문에 ACT 알고리즘을 에서는 이거를 고려하여서 총 K개의 이제 액션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로봇 암의 경우에 K-D개를 사용하고 이제 모바일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 K-D개의 액션을 사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에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뒤에 있는 액션들을 사용하고 앞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 있는 액션들을 사용함으로써 그냥 K-T 개의 액션만 사용한 것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들은 이제 주방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작업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로봇의 이니셜 포지션에 따라 태스크가 정해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태스크마다 로봇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구역 내에서 랜덤하게 로봇의 이니셜 포지션을 정하게 되는데 불확실성에 대해 크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동적 장애물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로하 논문과 비슷하게 하나의 작업들을 여러 개 세분화된 태스크들로 나눠서 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이 모바일 알로하 시스템의 장점으로는 이제 오픈룩 컨트롤에서는 모바일 에러가 10cm 정도로 좀 크기 때문에 잘 제어할 수 없었던 데 반해 비주얼 피드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잘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로봇을 움직이는 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지 않나요? 네, 데몬스트레이션 때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끌고 끌고 다니는 다니는 거로 그냥? 허리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허리에 뭐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허리에 고정이 돼 있어서 끌고 다니는 것으로 이해를 별로 했습니다. 안 무거운가 보네. 75kg 정도인 것 같습니다. 75kg. 그래서 이제 추론 학습한 모델을 사용할 때는 지금 사람이 잡고 있는 부분을 이제 볼트 4개를 떼서 뭐 분리할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신 것과 같이 이제 분리한 모습이고 이제 실제 실험에서는 이 형태로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실험 데이터는 이제 7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코어 트레이닝을 했을 때와 이제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한 이제 실험 데이터입니다. 총 50번 이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코어 트레이닝이 ACT 퍼포먼스를 이제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 알로하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과 이제 매니플레이터가 조합되는 것만큼 태스크를 나눴을 때 내비게이션 파트는 모바일이 이제 주로 담당을 하게 되고 작업 같은 경우에 이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들이 이제 주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알로하 데이터셋 포함된 태스크들이 아무래도 좀 더 정교한 작업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정교한 작업들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 이제 정교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린스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한 결과들이 이제 좀 확실하게 보여주는 실험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험원은 모바일 알로하 시스템 자체를 이제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학습한 이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냥 이제 간단하게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모바일 알로하와 이제 알로하의 가장 큰 한계는 우선 일단 동영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컨트롤 C를 잘못 눌러서 이제 뭐 갑자기 이제 플래시가 중단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아마도 이제 모바일 베이스 에러 때문에 이제 내비게이션을 잘 못하는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컨스트레인트가 걸린 상황에서 뭔가 양팔 작업을 잘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로봇 성능의 자체 한계로 뭔가 모터가 덜그럭거릴 수도 있고 좀 다양한 한계점들을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웃긴 실패 영상이라고 했지만 실제 저런 걸 당했을 때 웃을 수 있을지는 살짝 이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또 다른 이제 한계점으로는 싱글 태스크 이미테이션 러닝이기 때문에 학습한 태스크에 대해서만 이제 추론이 가능하고 이제 아무래도 카메라 센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퍼셉션 자체가 어려운 환경이니까 뭐 투명한 물체라든지 액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조작하는 물체와 이제 배경의 색깔이 비슷한 경우에 대해서 좀 성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적 환경에서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핸드의 자유도가 낮다는 점이 또 다른 제한점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뭐 학습에는 용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텔레어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프 시스템과 이제 모바일 알로하를 이제 비교해봤고 이제 이름은 이제 텔레톱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텔레오퍼레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전문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부정확한 정보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종류는 이제 크게 이제 휴머노이드라는 점, 그리고 핸드가 더 고차원이라는 것, 그리고 매핑 방식으로 이제 저희 로봇은 아마 태스크 트레이스 매핑을 사용했다는 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센서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로 비열 기기를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 차이도 이제 꽤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처 다이렉션으로는 이제 뭐 텔레토비를 사용할 때 이제 아무래도 휴머노이드이기 때문에 다리에 다재다능을 사용하면 뭐 계단을 오른다든지 이런 더 다양한 태스크들을 실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핸드가 이제 저희는 더 좋은 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한 태스크에 대해서도 이제 실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매핑 방식이 저희는 이제 셀레이 로봇의 자유도가 다른 경우에도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뭔가 다양한 플랫폼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센서 같은 경우에 이제 모바일 알로하는 카메라의 데이터만 사용하는데 저희는 뭐 음성, 햅틱 피드백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음성 입력으로 뭐 어떤 작업을 했을 때 뭐 그 작업을 수행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